손톱을 먹은 들쥐. 옛날 어느 마을에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었어요. 어? 너 누구야? 야, 넌 누구야? 나 이 집 아들인데. 내가 이 집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누가 진짜 아들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든 후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한 우리 아들.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는 쿨쿨 잠만 잤지요. 부모님은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아휴, 큰일 났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허,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너무 오냐 키워서 그리 되었으니 이참에 저 아이를 바로 잡아봅시다. 참다 못한 부모님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3년 동안만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너라. 네? 전 싫어요. 싫어도 할 수 없다. 부인, 어서 짐을 쌉시다. 부모님은 아들의 말을 들은 척만척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은 아들을 본척만척 나귀 등에 주섬주섬 짐을 실었지요. 어머니, 저 가기 싫어요. 제발요. 얘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너라. 아들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부모님은 아들을 번쩍 들어 나귀 등에 태웠어요. 아들은 구불구불 이어진 언덕을 투덜투덜하며 걸어갔어요. 뾰족뾰족 험한 산은 훌쩍훌쩍 울면서 넘어갔지요. 겨우 도착하여 저를 바라보니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어요. 그때 절에서 스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바쁠 테니 오늘은 일찍 자거라. 네? 바쁠 거라니요? 공부하는 거 말고 또 뭘 하나요? 절에서는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단다. 그러니 빨리 들어가서 자거라. 다음 날부터 아들은 일찍 일어나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정신없이 하루 종일 지냈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은 뒤에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 찍찍 소리가 나더니 들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다가왔어요. 들쥐는 까만 눈동자를 초롱초롱 빛내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아들도 들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혹시 배고프지 않니? 아들은 들쥐에게 남은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들은 차츰 절에서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 청소와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들쥐에게 보고 싶은 부모님과 돌아가고 싶은 집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지요. 들쥐는 마치 아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그만 옛날처럼 슬슬 꾀가 났어요. 청소도 건성건성하고요. 공부도 설렁설렁 스님이 볼 때만 하는 척 했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우와,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아들은 신이 나서 짐을 싸고 깨끗이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손톱도 가위로 톡톡 깎았지요. 이 깎은 손톱 어떻게 하지? 에이, 귀찮아. 모르겠다. 아들은 깎은 손톱을 마당에 휙 내던졌어요. 다음날 아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나? 이 집 아들이지. 거짓말 마. 내가 진짜 아들이야. 무슨 소리야. 가짜 아들 주제. 뭐라고? 내가 가짜라고? 둘은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부엌에서 달려나오다가 철부덕 주저앉았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다가 우당탕 넘어지셨어요. 부모님은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얼굴도 팔다리도 걸음걸이도 손에 있는 점 2개까지 똑같았지요. 부모님은 생각 끝에 원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생신이 언제냐? 원님은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먼저 진짜 아들이 나섰죠. 아버지 생신은 7월 7석이고 어머니는 2월 보름이던가? 진짜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서 더듬거리자 가짜 아들이 재빨리 말했어요. 틀렸어. 원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은 3월 보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님 제삿날은 10월 초하루고요. 가짜 아들이 생신도 제삿날도 술술 말했죠. 옳거니, 네가 진짜 아들이구나. 그럼 내 이놈, 네가 가짜로구나. 진짜 아들은 철썩철썩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엉덩이는 욱신욱신, 다리는 절룩절룩. 하지만 그보다도 다시는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걸.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뉘우쳤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머릿속에 문득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구불구불 언덕을 지나고 뾰족뾰족 산을 넘어 아들은 다시 절로 갔어요. 스님이 인자한 얼굴로 물었어요. 왜 다시 돌아왔느냐? 아들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지요. 지금 곧 산을 내려가 큰 고양이를 구하여라. 그런 다음 고양이를 품에 숨기고 집으로 가거라. 아들은 스님의 말씀대로 고양이를 품속에 넣고 집으로 갔어요. 네 이놈, 왜 또 왔느냐? 부모님은 진짜 아들을 보고 호통을 쳤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짜 아들이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녀석을 당장 원님에게 끌고 가요. 그때 진짜 아들의 품속에 있던 고양이가 확 튀어나와 가짜 아들을 덮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가짜 아들이 들쥐로 변한 거예요. 고양이는 들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진짜 아들이었구나. 부모님과 아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뒤 부모님과 아들이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덕분에 진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님이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오래 산 동물들은 둔갑수를 부리기도 한답니다. 아드님이 아무렇게나 버린 손톱을 먹고 들쥐가 아드님으로 변한 것이지요.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어요. 그 뒤로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부지런하고 효성 깊은 아들은 온 마을에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